한국어 단어 조성 원리를 통한 한글 문해력 강좌 한자 공부 요약도 329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한자는 파자가 되겠습니다. 파자는 잠옷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잠옷이라고 하면 좀 낯설죠. 사실은 알고 보면 낯선 말이 아닌데 잠옷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잠옷 이게 낯설 단어가 될 수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잘못파로 해석할 수도 있죠. 근데 여기서 잠옷이라고 하면은 잠옷 크다라는 표현처럼 대단히 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옷이라고 하는 것은 제법 꽤 라는 의미의 한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잠옷이라고 하는 것은 제법 꽤 많이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해서 총 14획의 한자가 되겠습니다. 파다하다 라고 하면 아주 널리 퍼졌다 라고 하는데 널리 퍼진 정도가 대단히 많이 라는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편파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쪽에 치우친 이란 뜻이고, 이 치우쳤다 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편을 역성들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편파방송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쪽을 일방적으로 옹호하거나 비난하는 형태의 방송을 얘기하는데요. 우리나라 방송은 언론기관과 달리 언론기관은 실제 이제 진보성도 있고 이제 보수성도 있고 이런 편이지만 방송은 진보 또는 이제 친북 편파 일색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해서 이제 현대 한국의 방송은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정보를 왜곡시키는 장본인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옷이라고 하는 파가 널리 퍼져 있다, 대단히 많이 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반대어로는 거의 없는 이라는 의미의 소자를 들어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한자는 다, 모두 라는 의미의 함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모두 라는 의미의 함자가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해서 총 9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모두 다 라는 의미의 함자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함흥차사라고 하면 이 함흥이라고 하는 것은 함경 남도 북도의 옛날 도청 소재지죠. 차사라고 하는 것은 체포하기 위해서 파견된 공무원을 조선시대를 얘기하는 거죠. 해서 함흥차사라고 하는 것은 태조, 조선 일대 초대 왕인 태조가 셋째 아들 방원에게 왕위를 양해하고도 이제 옥새 전달을 안 하니까 그것을 이제 찾으러 사신을 보내면 가서는 다시는 이제 돌아오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죠. 거의 의절 상태였었기 때문에 그 뒷부분에서는
그래서 이제 함흥에 가기만 하면 돌아오지 못한다. 죽은 거예요. 돌아오지 못한다라는 의미로 어떤 그 일을 맡기거나 소식을 들어오라고 하면 가서는 감감무소식인 것을 함흥차사라는 말로 표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흥냉면은 이제 함흥식 냉면을 얘기하는 거죠. 냉면은 평양냉면과 함흥냉면 그 두 가지 스타일이 있는데, 평양냉면은 통상 우리가 물냉면 스타일을, 함흥냉면은 이제 간장에 그 비벼서 만드는 스타일을 얘기를 하죠. 함경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평안도가 서쪽에 있고 함경도가 한반도의 최북단 동쪽에 있죠. 해서 함경남도, 함경북도를 합쳐서 함경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함양군이라고 하는 것은 지리산 동쪽의 경상남도의 한 군을 얘기합니다. 함석헌 선생은 이제 사이운동가, 아주 종교인, 기독교 종교인이고 사이운동가로 한국의 이 함씨라는 성씨가 바로 이 모두라는 의미의 함자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들 수 있겠습니다. 해서 모두라는 의미의 함자의 반대 개념으로는 각각, 개개라는 의미의 개자를 들어보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볼 한자는 인자가 되겠는데요. 동방이라는 의미의 인자가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상 이 동방이라는 의미의 이 인자는 이게 지금 12지지에 해당하는 인자이기 때문에 실제 동방이라는 의미로는 거의 쓰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해에 태어난 사람이 이제 범띠, 호랑이띠가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정도로 쓰이고 있고, 인자의 자체가 동방 또는 호랑이라는 의미로는 실제 그 현대 한국어에서는 쓰이고 있지 않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해서 총 11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병인박해 하면 천주교, 물론 개신교를 포함해서도 그 한반도에서 발생한 가장 큰 변란입니다. 그 종교적 탄압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세상을 등지게 됐고요. 또 수많은 이제 그 사대부들이 사옥 수준의 처단 대상이 됐죠. 병인양요는 이제 이 병인박해가 1866년에 일어나면서 프랑스에서 파견한 신부가 이제 목숨을 잃게 되자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프랑스 함대가 강화도로 이제 들어오면서 침략이 일어났었던 걸 얘기하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인자는 그 동방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상대 한자로는 서자를 살펴봤는데요. 서방이라는 의미의 서자를 살펴봤는데 실제 이게 반대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일단 참고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우리는 3개의 한자와 각 한자에 대해서 9개씩의 현대 한국어에서 자주 쓰이는 단어들과 함께 하나의 상대어를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이 한글 문해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특히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배우시는 분들한테 한국어 단어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한자가 한글 단어에서 어떻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